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운명. 운전할 운자에 목숨명자. 내 목숨을 내가 운전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주에 정해진 길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주에 정해진 길, 정해진 방향성은 없어요. 왜? 왜? 네, 이미 내가 그 방향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팔자로 타고난 거거든요. 근데 IM님이 자꾸 내 팔자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이것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어떤 빌어먹을 점쟁이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만의 잣대로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틀린 거예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언제나 손님이 옳아요. 언제나 손님이 옳습니다. 점쟁이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주팔자가 생긴 건 있잖아요. 제가 운명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아세요?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원칙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명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사주팔자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만 생각은 했는데 말과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습관이 생기지 않고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나요? IM님? 결론은 이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한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유튜버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고 그러면 유명해져요? 안 유명해지잖아요. 제가 유튜버가 되기 위한 조건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거울부터 보세요.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1번이잖아요. 1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똘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가 있냐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유튜버가 되기가 힘들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잘생기지도 않고 똘끼도 없고 그리고 컨텐츠도 없는데 나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잘생기지 못했다면 똘끼가 있는지 살펴보고, 똘끼가 없으면 컨텐츠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거 컨텐츠잖아요. 그럼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팔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유튜버 못 돼라고 얘기를 해요. 점쟁이가. 그랬으면 이 기승전결 다 빼고 유튜버가 못 돼를 얘기를 했겠죠. 근데 왜 못 돼? 너 컨텐츠 개발할 생각이 없고 컨텐츠가 없잖아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점쟁이는 유튜버를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유튜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했는데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고 운명이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이걸 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관이 약해요.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유튜버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완전 멀어져 있거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격이 약해요. 그럼 큰 물에서 놀기 위한 그것도 좀 버려졌거든요. 이러면 뭐 해야 되냐면 시간 싸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한 발짝 걸을 때 100m를 간다면 저는 한 발짝 걸을 때 1cm를 가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결국은 한 걸음에 100m 간 사람의 그 한 걸음을 쫓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에서 그 길을 정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일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한 걸음 떼보고 그 다음 또 걸어보고 그 다음 또 걸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쥐뿔도 없는 놈이 나 100억 벌고 싶어. 이게 이제 사주에서 넌 1억 벌면 많이 벌어라고 사주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마음은 100억을 벌고 싶어. 근데 점쟁이가 넌 1억밖에 못 벌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100억을 벌고 싶은데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라고 하면 그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100억이 벌고 싶은 거야.
이러면 내 운명과 내 팔자와 내 생각이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IM님 다시 돌아가서 본인 팔자가 유튜버로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유튜버로 갈게요. 유튜버가 될 수 없는 팔자야.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 어떻게? 라고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셔야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내 생각은 이거고 운명은 이렇게 가라고 해. 나는 정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내 팔자를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팔자라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구성 요소가 팔자거든요.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팔자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상 마음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다신약의 인성용신, 제다신약의 인성용신, 그리고 운이 재운으로 갈 때, 식상운으로 갈 때 현실과 이상이 달라.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힘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다신약의 인성용신인데 운이 식재로 가. 이러면 계속 제극인을 하잖아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돈을 벌어라 그러고, 돈 벌러 갔더니 나는 또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공부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밤에 알바하러 나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해서 내가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삶이 아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불만을 가지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선비가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펜대 굴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인 육체 노동을 하라고. 그래야 생각과 정신, 이 육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불만이 덜 생긴다고. 운이 나쁜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되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정한데 무슨 공부를 해. 근데 그 상태로 일을 하러 가잖아요.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는 공부대로 일은 일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 많지가 않거든요. 공부는 공부대로 일은 일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조선 가정인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수도는 안 끊겼구나. 전기세는 못 내서 전기가 끊겼는데 집에 쌀이 떨어져서 동사무소 가서 쌀을 훔쳐가지고 와서 이제 쌀을 씻었대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밥을 못 하잖아요. 가스도 안 들어오니까 생쌀 씹어 먹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문 배달하고 밤에 편의점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 3시까지인가 공부를 하고 3시간을 잤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서 합격을 했거든요. 장학금 받고. 그런 독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운과 내 마음이 반대로 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으려면 정말 굉장히 독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태어났냐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이제 알아먹지도 못할 정말 근거도 없는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것을 극복해보고 싶어.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한번 태어나 봐야지 라고 해서 내가 세팅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 세팅값이 사주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팔자와 내 생각이 다르게 간다? 이것은 팔자와 생각이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확한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것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M님, 팔자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다르는데 그 생각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 방법과 내 강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맞아요. 사주 30% 정도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들어서요. 세상 모든 것들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항상 살면서 어떻게라고 왜 또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고 현실을 원망하거나 내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러면 전혀 발전을 못해요.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어쩔 건데 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46이야. 내가 46이거든요. 이제 와서 46인데 이제 와서 나는 내 팔자 왜 이래? 왜 나는 내 부모는 나를 안 도와줄까?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답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 수저는 없지만 손으로라도 집어 먹으면 되지. 뭘 집어 먹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무시하시고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 보시고요. 이제 사주팔자를 무시했는데 그럼 점쟁이는 왜 필요하냐? 마음의 위안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시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언제쯤 이루어질 운이 있는가? 언제쯤? 시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언제쯤? 그리고 살면서 내비게이션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은 알려줘요. 내가 알고 있는 길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목적지는 같으면 똑같은 데로 가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가고 익숙한 길로 가거든요. 분명 내비게이션이 옳아요. 내비게이션이 옳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막히니까 오늘은 돌아가라고 알려줘요. 근데 내가 돌아가는 길, 식상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왜? 편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답답할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차가 막히니까 운전하면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밟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뗐다가 이 작업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졸립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날 거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을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말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내비게이션이랑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 길을 더 잘 알아. 이 길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면.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점쟁이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길이면 그냥 소신껏 그 길 따라가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서울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내부순환을 타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비가 돌아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이 길을 아는데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내부순환 도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서 갔으면 그 우회해서 내부순환을 탔을 거예요. 근데 내비 시키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아는 길이니까 그 길을 꼭 가다가 비까지 오는데 가다가 결국 30분 더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점쟁이가 하는 말은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인데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으면 내비게이션 말고 네 가는 대로 가. 결국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사주팔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면 가요. 충분히 가도 돼요. 기름 있고 내 차에 기름 있고 내가 체력이 좀 받쳐주고 그러면 좀 돌아가겠지 뭐. 그러잖아요. 사고만 안 나면 되지. 사고만 안 나면 되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괜찮아요. 젊어서는 내가 20대면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km 달리다가 어디 박아도 크게 사고가 안 나요.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시속 46km 이렇게 달리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슬슬 사고가 나면 걱정스러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 되게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아는 길만 가고 싶고 내비가 알려주는 편한 길보다 내가 아는 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 정도 되면
진로를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20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차선 변경이 어려워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돼. 돌아올 수 있거든. 근데 40대 넘어가면 이제 그걸 못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세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가는 거, 이 두 개로 해가지고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 무덤까지 도착했어요. 나의 무덤까지. 도착했는데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간 사람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똑같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도착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착했냐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내가 느끼겠죠. 아, 내 인생 재밌게 잘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하는 거하고, 내비게이션 따라 가서 목적지 앞에서 내가 드는 생각이 내비게이션 따라 갔더니 크게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삶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주 시키는 대로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사시고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만 그 일에 대한 감당은 본인이 하는 거죠. 내비를 따라가서 길이 막힌 경험을 했다거나 사고가 났다 해도 내 선택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선택이에요. 점쟁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개고생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업그레이드 안 된 점쟁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길과 사주팔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점쟁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무튼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또 그 얘기 하는데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46이잖아요. 시속 46km로 달리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내 운명이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지금 46km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47km로 운전할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시속 10km로 갈 때 내가 왜 우리 엄마 말 안 들었을까?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할 건데 왜 놀았을까? 이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떡할 거야 이제 와서. 내가 운전을 그따구로 해놨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요. 부모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올해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안 돼서 고민이라고요? 그럼 하지 마요.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안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했다라는 마음의 이안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되는 거 붙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송도레미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나 또는 내 마음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놓고 다른 일 하세요. 공부가 정말 하고 싶어 미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고 미치겠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럼 그때 해요. 그러면 공부가 더 잘 될걸요? 그 기간이 짧더라도 그 짧은 기간 공부하는 거랑 내가 1년 내내 붙들고 책을 봐서 공부했던 거랑 아마 내 머릿속에 남는 양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나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 때 공부하시면 정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주말인데요. 그리고 입동입니다. 이제부터 겨울이 됐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방송 듣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